일상생활의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생활 리더십 연수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을 위한 리더십 시리즈 8번째 이야기 경청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고대 아랍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원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즉 경청하고 있으면 내가 이득이고 말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득이다 라는 금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경청은 우리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수준까지 올려주는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될 중요한 스킬, 기술입니다. 채용이 결정되는 면접 현장에서 채용 담당관이 말하는 것을 취준생이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답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채용 담당관이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아 채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70%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소통의 48%는 듣기, 35%는 말하기, 그 외에 약 17%는 읽기와 쓰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사소통에서 듣기는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제도권 교육의 대부분의 시간은 읽기와 쓰기에 쓰여지고 말하는 것에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듣기 교육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경청이라는 행동을 사회에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행동인 경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적 경청입니다. 선택적 경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출근을 서두르는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출근길, 그 출근길의 차량 운전과 회사에서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 가득 채운 상태로 아이가 하는 말을 선택적으로만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경청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적 경청의 단계입니다. 만약 이 앞에의 그 어머니가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와 선생님이 하는 말에 온전히 집중하며 경청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단계의 경청입니다. 경청의 최종 단계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지금 드는 사례의 엄마가 결혼 전에 지금의 아이 아빠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의 경청 수준일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상대방이 하는 말, 그의 사고방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열과 성을 다하여 들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경청의 최고 단계인 공감적 경청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경청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듣는 법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문 들을 청자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문 들을 청자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자, 먼저 그 왼쪽에는 귀 이자와 임금 왕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임금의 말을 듣듯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위에 열 십자와 눕혀져 있는 눈 목자는 10개의 눈을 가졌듯이
상대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오른쪽 밑에 있는 한일과 마음심자에는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과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이 한문 들을 청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청자가 가진 이러한 숨은 뜻만 제대로 알고 행동에 옮겨도 공감적 경청의 수준까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경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올바르지 않은 경청 자세 2가지와 올바른 경청 자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지 않은 경청 자세는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보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멋진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논리적으로 한 방 먹여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때 나오는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이나 자세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설득이 될까요? 멋지고 근사한 말만 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는 사람에게 더 잘 설득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 내가 할 말은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 면접 현장에서 긴장된 취준생들이 조심해야 될 경청의 자세입니다. 일상적인 경우에 대화를 할 때 눈을 부비거나 머리를 걸쩍이거나 핸드폰을 본다든지 특히 하품을 하는 행위 등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을 경우에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러한 행위들을 삼가하고 상대방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경청 자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경청 자세는 바르게 앉기입니다. 누구라도 상대방이 나를 바르게 쳐다보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경청과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지만 혼잡한 환경이나 다른 우선순위로 인하여 흔히 간과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어떤 상대이더라도 내가 경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바르게 앉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경청 자세는 맞장구치기입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와 같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맞장구를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은 분명 앞에 이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똑같은 추임새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 행동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확실히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경청 자세는 주요 내용 기록하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열심히 적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말의 내용을 기록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올바른 경청 자세는 질문하기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 있어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질문을 하는 행위는 경청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대화에 피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최고의 경청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된 경청은 상대방에 보이는
최고의 인정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더 나아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내는 대인관계에서 최고의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제대로 된 경청을 통하여 쉽지 않은 체험 관문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시길 바라며 생활 리더십 연수원 취준생 시리즈 8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